교육감님께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취임 후 과밀학급 비율은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의 신설 또는 증축에 필요한 선제적인 대책과 지원 마련이 절실합니다. 심지어 현재 교육청에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는 부재합니다. 2014년까지 있었으나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합니다. 설계 공모 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제출하라고 하면서 정작 관리 부서는 없습니다. 업무가 붕 떠버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저의 첫 도정 질문은 2022년 9월로 과밀 학교 대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내년에 지역 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의 애끓는 마음을 안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동탄 지역을 비롯한 신도시 전역의 과밀학급 해소, 구체적으로 개선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교육감님께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취임 후 과밀학급 비율은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의 신설 또는 증축에 필요한 선제적인 대책과 지원 마련이 절실합니다.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 과밀학급 비율이 5% 감소했다고 자화자찬은 아직 금물입니다. 교육감님 생각하시는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교육 내용의 다양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신 만큼 우리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는지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있으며 그 공간은 바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교실 크기를 아십니까? 중고등학교 현재 60제곱미터로 혹시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오는 수치일까요? 교육감님, 경기도 내 학교의 1인당 최소 교실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교실 면적을 알려주십시오. 23년 통계 분석집을 따르며 1인당 교실 면적이 가장 넓은 학교는 강원도 지역이었고요. 가장 적은 게 경기도의 28.5제곱미터로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동탄 19회 스페이스 프로그램 입력 내역입니다. 입력 내용이 한 학급당 35명을 기준으로 60제곱미터 교실 크기로 규격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 운정 제4구입니다. 동일하게 60제곱미터입니다. 모두 다 처음부터 학교를 짓는데 35명을 기준으로 넣고 교실의 크기는 60입니다. 과밀의 기준이 28명 아닌가요? 60제곱미터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저는 꼭 알고 싶습니다. 35명으로 기준을 한다면 학생 한 명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은 1.7제곱미터이고 바로 0.5평에 불과합니다. 0.5평이면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있는 공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경기도 내 학교 학생의 1인당 교실 면적은 0.5평에 불과한 게 맞습니까? 학생 한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교실 면적과 학교 교실을 설계할 때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심지어 현재 교육청에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는 부재합니다. 2014년까지 있었으나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합니다. 설계 공모 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제출하라고 하면서 정작 관리 부서는 없습니다. 업무가 붕 떠버린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 수가 적든 많든 우리는 동일하게 60제곱미터라는 규격화된 교실 틀 안에서 수업을 듣고 학교 생활을 보내야 합니다. 교육감님,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기반한 획일적인 자료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재적인 스페이스 프로그램 담당 부서도 속히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누차 말씀드렸듯이 제가 과밀 얘기는 더 이상 좀 경기도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취임 초기부터 이 학교 신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 설립에 대해서 여러 제도적인 개선도 하고 모든 학교 신설에 대한 이런 안들이 교육부에서 거의 전부 다 받아들여지는 이런 사실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 유입이 급격히 지금 늘고 있는 지금 의원님 지역구 동탄이나 평택이라든가 또 일부 북부 양주나 예를 들면 하남 광주나 이런 지역의 이 과밀 문제가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무턱대고 학교를 막 신설해가지고 대처하는데도
동태적인 학생들의 앞으로의 숫자 변화를 감안하면 그것도 또 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우선 학교의 이 배치나 이런 걸로 좀 해결하면서 정 교실이 부족한 부분은 증설하는 경우에는 또 이게 이 공사 때문에 수업 학습 여건을 교육 여건을 나쁘게 할 수가 있어서 방학 동안에 교실을 확보하는 방법인 그 모듈러 교실 같은 거를 활용해서 좀 해결하려고 이렇게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교육부에서 교실 하나를 66제곱미터로 하다가 학생을 조금 이제 그 과밀학급보다는 적정 학생 수를 28명으로 하자 해서 60제곱미터로 그걸 낮추면서 지금 새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는 교실이 60제곱미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 수는 줄지 않고 교실은 줄면서 지금 그 과밀이 좀 더 심각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대처를 미리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제가 교육감으로서 참 아주 미안하고 이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면 5개, 6개 학교를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좀 빨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이 걱정 없는 동탄을 외치는 슬로건을 내세워 경기 미래교육도서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제가 경기도 의원일 때 내세운 공약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공약은 공허한 메어리로 남았고 제가 경기도민에게 했던 약속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 평생교육문화원 건립사업에 대한 교육감님의 공식적인 답변과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9년 9월 23일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의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단지 방향이 바뀐 거는 2022년 7월 이후입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 저와 김태형 의원님, 박세원 의원님이 교육감님을 만난 거 기억나시죠? 그때 교육감님과 상의 드리고 교육도서관보다는 평생학습문화원 어떠냐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지역분들에게 설명하시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잘 진행되던 계획들이 2024년 7월 종결되었다는 말을 제가 8월 21일 경기 평생교육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절차는 절차대로 다 진행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한다면 합당한 근거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번 일련의 사안에 있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가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화성시의 탓을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성시에서 기관 변경에 관한 MOU 변경이 필요함과 지역의 당면과제 시급성을 이유로 사업 종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평생교육과의 입장입니다. 화성시에서는 중단에 대하여 협의한 바 없으며 MOU 변경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사업 종결에 어떤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항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이전 교육감님이 체결했던 업무 협약이라고 실무선에서 간단히 마무리하면 괜찮다는 것입니까? 총 535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건립 사업이자 경기도의회, 화성시에서도 공식적으로 동의를 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단순히 해당 부서에 종결하면 끝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교육감님, 이 사업에 대해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고 사업 종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교육감님의 의사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화성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성 시민들은 경기 평생교육원이 건립되고 있느냐, 추진되고 있느냐 궁금해합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들은 경기도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교육감님, 어떤 결정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감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 또한 이 사업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경기 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의 종결 여부와 관련한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 인한 혼란을 겪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며 화성시 동탄 시민입니다. 양측이 투명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생교육문화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님들도 모시고 또 화성시하고도 같이 시장님하고도 같이 의논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챙기고 이렇게 좀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학습관을 말씀하신 화성의 동탄 지역의 그 부지로 옮기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마 지금 화성시청하고 저희 경기도교육청하고 의원님들 간에 조금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화성시에서는 이 사실은 여기 도서관 그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다른 데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의견을 저희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 화성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필요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더 많은 대상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도지사님께서 추구하시는 예술인, 농업인, 체육인, 장애인, 기후행동은 모두 개인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도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은 공립 5개, 사립 75개, 총 79개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작은 도서관의 5%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7월과 8월에 아동도움 기회소득을 신청한 작은 도서관은 전체 아동도움 기회소득 신청 31곳 중 단 8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흩어져 독서문화를 증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십니다. 아동도움 기회소득과 분리하여 작은 도서관 종사자들을 위한 별도의 기회소득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작은 도서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 진흥법을 제정하였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이유로 폐관한 도서관은 205곳에 달합니다. 도지사님, 도서관은 수익 창출 기관이 아닙니다. 도서문화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해야 합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힘쓰는 자원봉사자들이 힘이 꺾이지 않도록 이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도지사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도서관 운영자들하고 한번 차담회 얘기도 하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기회소득을 6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작은 도서관 종사자들이 일부 좀 포함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자 투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작은 도서관 종사자들은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 종사자들의 사회적 가치가 아주 우선순위 높게 고려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내년에는 경기 도민을 위한 책 읽기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 캠페인을 벌였으면 합니다. 책과 독서가 주는 그 여러 가지 좋은 점들 때문에 또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 도민분들이 쉽게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하는 활동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의논 꼭 드리겠습니다.